이슈가 된 사건과 법원의 판단을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이준희 변호사님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다뤄볼 사건은 지난 2023년 연말입니다. 얼마 안 됐습니다. 국민들의 가슴을 쓸어내리게 했던 사건으로 일명 경복궁 낙서 테러 사건입니다. 지난 12월 16일 새벽이죠. 시민의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경복궁 담벼락에 누군가 낙서를 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CCTV를 확인한 결과 어두운 새벽 경복궁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낙서를 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이들은 낙서를 한 후에 인증사진까지 찍었는데요. 이 스프레이로 쓴 글씨는 영화나 드라마를 스트리밍하는 불법 사이트 홍보글, 또 영화 공짜 같은 내용이었는데요. 낙서는 경복궁 서쪽 영추문 주변, 그리고 국립고궁박물관 쪽문 주변에서도 발견이 됐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고 온 나라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루 만인 17일, 이번에는 특정 가수의 이름과 앨범 제목이 적힌 낙서가 또다시 남겨지면서 모방 범죄가 발생을 했는데요. 다행스럽게도 범인들이 검거가 됐습니다. 17일 날 2차 낙서를 한 20대가 자수를 했고요. 이후에 1차 사건의 범인도 수원에서 체포가 됐는데 놀랍게도 10대 커플이었습니다. 1차 범행을 저지른 10대, 그리고 2차 범행을 저지른 20대, 과연 어떤 처벌을 받을까? 국민들의 관심이 좀 쏠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예, 무언가를 훼손하면 형법상 재물손괴죄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문화재의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더 가중된 형이 선고됩니다. 문화재보호법 제92조 제1항은 국가 지정 문화재를 훼손한 경우에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년범에 해당하는 10대의 경우에는 소년법이 적용될 수도 있고 형법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20대 모방범의 경우에는 이미 성년이고 범행 동기 자체도 모방에 있는 이상 실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듯합니다. 그러니까요. 특히나 이 성인의 경우 학생의 모방을, 그것도 범죄를 모방을 한다는 건 조금 어리석은 일인데, 특히나 20대의 경우에는 이미 다른 전시회에서 작품을 훔친 전력도 있고요. 블로그에 인증 사진을 올리면서 미안하다, 아니 안 미안하다, 예술이다, 제 전시회에 오세요, 곧 천막이 쳐지고 마감이 될 거다, 이런 허세가 섞인 글을 남겨서 또 공분을 굉장히 많이 샀죠. 예, 맞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예술성 문제를 차치하고 이미 전시품 절도 등의 전과가 있으면 네. 형의 가중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성년임에도 단순히 모방을 하겠다고 생각한 점을 법원도 나쁘게 보고 그래서 구속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문화재를 훼손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예술이 됩니까? 조사를 받으면서 그래서 슬슬 현실을 자각한 것 같습니다. 이때는 관심을 받고 싶어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죄송하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1차 범행을 저지른 10대의 이 팀장이라는 사람이 300만 원을 주겠다라는 글을 보고 직접 연락을 했고 택시비 등 착수금으로 10만 원까지 받았다, 이런 진술까지 했습니다. 또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에도 낙서를 하라고 했는데 경찰이 많아서 못했다, 이렇게도 하고요. 그렇다면 이 팀장이 배후에 있다는 건데 아직까지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잡힌다고 하면 이 팀장도 역시 처벌을 당연히 받아야 되겠죠. 직접 범행을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그럼요, 당연하죠. 이 팀장이 당연히 처벌을 돼야 되고요. 네. 그리고 당연히 10대보다는 더 중한 형을 받아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10대 커플의 경우에는 직접 범행을 저질렀긴 했지만 성년이 아니기 때문에 이 팀장보다는 처벌 수위가 조금 낮아진다라는 건가요?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10대들의 범행 전력도 물론 고려해 봐야 되겠지만 10대들이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된 점은 이 팀장이 범행을 교사한 면이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소년법에 따라서 10대의 경우에는 중하지 않게 처벌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 청소년 범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처벌법에 대해서도 이제 좀 형량이 참 애매한데 자, 이 팀장이 모든 건 구속이 되어야 명확할 것 같은데 사실 돌이켜보면 이런 실제 문화재를 향한 테러는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화재도 있었고요. 또 병자호란 패배에 치욕이 담긴 삼전도비, 또 울주 언양 읍성 등에도 스프레이로 낙설한 사례들이 있었는데요. 자, 이 같은
범죄들 상황들은 어떤 처벌들을 좀 받았습니까? 예, 삼전 도비 낙서범의 경우에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언양읍성 낙서범의 경우에는 징역 2년이 선고된 바 있습니다. 생각보다 형이 조금 가벼운 것 같은 느낌이 좀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가장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 구상권 청구, 또 보건 비용, 이런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 알아봐야 할 텐데요. 문화재청은 10대라고 해도 부모에게라도 받아내겠다라는 강경한 입장인데 실제로 가능한 일인가요? 예, 가능합니다. 부모가 미성년자에 대한 감독 의무가 있죠. 예, 그래서 그것을 소홀히 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채무를 지게 됩니다. 하지만 다만 그 부모가 실제로 경제적인 능력이 없다면 법리적인 거에 불구하고도 실제적으로는 변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죠. 그렇다면은 부모가 만약에 정말 말 그대로 보상할 능력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하면 그럼 보상을 안 해줘도 된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뭐 그렇진 않고요. 네. 뭐 다소 조금 복잡하지만 말씀을 드리면 네. 이 사건에 이제 연루된 10대들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 팀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10대들의 부모가 있고요. 그러면 국가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을 다 피고로 해가지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해서 네. 판결을 받아놓고 그리고 그 중에서 누가 자력이 있으면 배상을 받는 것이고 자력이 없으면 그 판결에 따른 어떤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갖고 있다가 또 누군가 자력이 있으면 또 받고 또 없으면 다시 그 판결을 갱신해서 또 변상을 받고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아직 10대인 점을 감안해 보면 결국 뭐 이거를 변상하지 않고 그냥 넘어갈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요. 문화재이기 네. 때문에 우리가 이거는 꾸준하게 후손들에게도 이걸 보존해야 되는 건데 지금 이렇게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꾸준히 그런 관심이 이어지면서 이 사건이 선례가 돼서 처벌의 엄격함을 좀 보여줬으면 하는 마음이 좀 있고요. 이 사건을 계기로 고궁, 문화재 등에 얼마나 많은 낙서가 있는지도 조명이 됐습니다. 이게 기념이든 또는 장난이든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문화재 훼손이다라는 점에서는 역시나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을 확실히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